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목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의 대표 금융기관인 B&K 경남은행에 울산 영업본부장 직급이 처음으로 부행장부로 승격됐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금융 서비스와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예경탁 신임 경남은행장에게 은행 이름에 울산을 넣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B&K 경남은행 울산 영업본부장의 직급이 부행장보로 승격됐습니다. 지난 1996년 울산 영업본부 설립 이후 27년 만에 처음입니다. 울산은 27개 지점과 출장소 6개 등 창원 다음으로 지점이 가장 많은 도시지만 본부장의 직급은 상무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꾸준한 요구가 이어진 결과 올해 직급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최근 직급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28일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예경탁 신임 경남은행장에게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에는 부행장급으로 본부장을 줘야 된다. 그리고 임원진을 이런 걸 울산에 배를 해달라. 예경탁 은행장은 이 자리에서 직급 상향이 결정됐다고 밝혔고 하루 만인 29일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상봉 상무가 부행장보로 승진을 합니다. 울산 영업본부장의 직급이 부행장보로 올라가면서 울산 지역 기업과 개인의 예금과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은 4조 2천억 원이 넘는 울산시의 연간 예산 가운데 85%를 담당하는 제1금고의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경남은행이 울산시의 자금 관리에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은행 이름에 울산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지금 B&K에서 잘 이해야 돼. 예경탁 은행장은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과제인 명칭 변경을 통해 B&K 경남은행이 울산을 대표하는 지방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울산에서는 두 번째 공공의료기관으로 공공의료 불모지 울산의 의료 인프라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건 사업 중 하나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에 선정된 이후 경제 타당성 조사와 문화재 조사 등을 거치며 미뤄지다가 4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울산은 산재의료와 공공의료 인프라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건립되면은 산업재해 환자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일반 진료 등의 양질의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주군 범사읍 구라리 일원에 지어지는 산재병원은 부지 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을 뜻하는 연면적은 4만 7천여 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18개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2개의 의료동과 연구동, 일가정 적응훈련센터 등을 갖추고 오는 2026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에게는 일반 진료와 응급의료, 필수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병원이 준공되면 전국 11번째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자 울산시의 두 번째 공공의료기관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역사회의 500병상 확보 목소리에 따라 완공 후 병상 확대를 위한 부지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중증 산재 환자 조기 재활뿐만 아니라 제2의 코로나 사태 등에 대비하여 음압, 격리, 통합병동, 어린이 재활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500병상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울산시의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착공에 들어갔지만 울산시의 공공의료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울산시의 공공의료기관은 울산 시립노인병원 단 한 곳,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울산의료원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에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이 울산시의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초강력 협력 체계인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 추진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추진단 사무실은 부산시청 1층에 마련됐으며 부산에서 5명, 울산과 경남에서 각각 3명의 공무원을 파견해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부울경 초강력 협력 사업, 총괄 발굴과 기획, 조정 역할과 함께 초강력권 발전 계획 수립, 국비 확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대형 민간건설공사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울산 건설업체 하도급률을 30% 이상 달성하고 민간건설공사 시공사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업무 협약 체결, 대기업과 지역업체 간 만남의 날 시행 등 올해 울산시의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사항을 안내했고 지역 건설협회와 시공사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울산시는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한 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울산대학교가 사업 재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최근 내부적으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재참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추가 모집 공고를 내면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대학교는 2018년부터 학교 발전기금을 활용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해왔지만 예산 부담으로 지난해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5분쯤 남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40m가 넘는 중장비가 넘어져 원룸 등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5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주민들은 넘어지는 소리가 마치 큰 폭발음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지나가던 한 남성 머리 위로 갑자기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러더니 공사 외벽이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오전 11시 25분쯤 남구의 신세계건설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집안을 뚫는 중장비인 항타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높이 40m가 넘는 중장비가 이렇게 바로 옆 주택가 건물 전체를 덮쳤습니다. 진동은 인근 CCTV가 흔들릴 정도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잠시 지금 손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쿵 소리 나면서 진동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놀라서 이제 옆에 보니까 이미 쓰러지고 난 이후인데 연기가 먼지가 꽉 해가지고 좀 놀랬죠. 이로 인해 원룸 3곳이 파손되고 가스와 전기, 수도 전체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이 중장비의 이동 경로와 작업부 집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하부 집안이 침하되면서 전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00톤 크레인이 현장에 올 예정입니다. 그 시간부로 작업을 해가지고 하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될 걸로. 넘어진 항타기는 300톤의 크레인 등이 동원돼 복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천창수 후보의 전과 기록을 두고 양측 진영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현수막을 통해 민주화운동 경력을 범죄로 치부하는 김주홍 후보에 대해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흑색 선전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주홍 후보는 전과 3범은 공보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며 교육은 투쟁이 아니며 교육감과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경력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창수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31일로 예고된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총파업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급식은 파업 참가 종사자들의 규모를 고려해 빵과 음료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 도시락 지참 등 학교별로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초등 돌봄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은 내부 인력을 활용하는 등 공백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집단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인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미경 시의원은 지난 1월 모 고등학교 교사가 현 정부에 대한 비난 등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해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 데 이어 신학기 들어 모 초등학교 사회 수업에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교사 개인의 행동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이 편향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청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해마다 크고 작은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지역기업 95곳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최근 3년간 100만 원 이상 기부 실적이 있는 기업은 177곳으로 나타났으며 5억 원 이상 기부 기업은 현대차 울산공장 등 1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늘어선 영남 알프스를 완등하려는 열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특히 올해는 완등해야 하는 산이 기존 9개에서 8개로 줄어들면서 완등 인증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완등 기념 메달 3만 개가 상반기 중으로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간월산과 신불산으로 향하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 주말 평일 할 것 없이 영남알프스를 완등하려는 등산객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듭니다. 한 번의 완등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3년째 제가 여기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도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취감도 크고 그다음에 산도 여기 너무 아름다워서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완등 참가자의 나이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산봉우리 개수의 제한에도 완등 열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특히 올해는 3만 개 한정으로 제작된 완등 기념 메달의 절반가량이 벌써 주인이 정해졌습니다. 아직 완등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도전 중인 사람들도 2만 명에 달합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상반기 중에 완등 기념 메달 3만 개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10월쯤 소진됐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올해는 이제 문복산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시게 되고 속도도 좀 빨라지셨고 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단체 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가지산에 이어 간월산, 올해는 신불산으로 매년 메달의 디자인이 바뀌는 것도 영남알프스 완등의 인기 비결로 꼽힙니다. 은하 대신 메달 지급 논란과 등산로 인근 민원 발생 등의 부작용 속에서도 영남알프스 완등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남구청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골목축제가 3호 곱창거리에서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궁거랑 벚꽃축제와 연계해 3호 곱창거리 일원에서 열리며 버스킹 공연과 곱창 시식회, 퀴즈 대회와 주민 노래자랑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남구 골목축제는 이번 3호 곱창거리를 시작으로 6월에는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10월에는 달동 먹자골목과 삼산 왕리단길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제 하이테크밸리 2단계 조성사업 공공토지 비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LH는 토지와 손실 등을 우선 보상하고 울산시는 최대 5년까지 비축 토지에 대해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환해 토지를 취득합니다. 비축 토지는 전체 사업 부지 67만 2천 제곱미터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4만 2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공공토지 비축 사업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이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해 적기에 제공하면서 재정 절약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하이테크밸리가 전국 산단 가운데는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전 장모에게까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인 B씨가 운영하는 SNS 밴드에 공포감을 조성하는 글을 올리고 전화하거나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스토킹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 장모에게까지 전화해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울주군에 있는 부엌에서 남편 옷가지에 불을 붙여 집안 내부 등 7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일부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백신 접종을 한 남편이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집을 나가버리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를 통해 여중생 2명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시키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뒤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20만 원에서 30만 원씩을 받고 70회가량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여중생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신원이 확인된 성매수 남성 2명을 수사하는 한편 나머지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